자, 이제 오행에 대한 어떤 물상적인 어떤 그림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오행이 가지고 있는 의미, 오행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입에서 내 이름 부르듯이 놀아야 됩니다. 그 5번이 뭐였지? 5번. 오행의 5번. 오행의 4번까지 말씀드렸죠. 네. 근가. 네. 5번이라는 이야기 아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속성, 운동성, 행동적 경향성, 근가. 네, 근가. 5번도 있는 줄 알았다. 네네, 그 정도. 오행이라네. 그러니까 속성에는 옆에 본질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본질. 네. 그 네 가지는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행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 네. 시험에 꼭 나오겠네요. 아우, 무조건 딩동댕입니다. 예. 시험에 아주 중요하죠. 근데 책에 저런 내용, 중요한 내용 잘 안 실어 놓았어요.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은 책에도 잘 없지만 또 그런 책도 잘 찾아야 되지만 또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정작 중요한 건 제가 안 그렇거든요. 그게 희한하죠. 네. 외국에는 이상하죠. 알리려고 안달이 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감추려고 안달이 나 있죠. 며느리도 모르는 비법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아유, 표현이 아주 리얼하십니다. 네. 외국에는 사돈의 팔촌에 저 먼 모르는 사람한테 비법을 전수하는 물리학자들이 많던데 우리나라는 좋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도 모르는 비법이에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아, 그러니 또 경륜이 넘쳐나신 우리 선생님 말씀 고견을 한번 또 들어볼까요? 그 자체가 옛날에는 돈이 안 됐다는 거. 핍박의 대상이었죠. 착취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고려 청자 2조 백자가 없어진 주 원인은 그걸 만든 장인들이 춥고 배고프고 내 식구들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착취의 대상이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만 모으면 여기 살다가 자기 영월로 이사 가서 족보만 달달달 외워서 네, 양반으로 편입을 하고 과거를 봅니다. 이제 유일한 사회적인 상승은 그밖에 없었다. 그게 조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죠?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 돼도 또 안 가르쳐주고. 그게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교육부가 서양학을 들어오면서 많이 변했지만 정말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박사가 되려면요. 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짝다리를 잘해야 된대요. 학문을 추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문을 추종하는 게 아니고 그 박사 그 교수님 지도 교수님의 비위와 그 사람의 스타일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늘 그분의 손발이 되고 내가 빨래도 내가 해주고 이렇게 이게 뭔가 잘못됐고요. 그리고 감정에 의해 가지고 사사로이 그 학문의 이론이 정립되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쉽게 바뀌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인문사회계는 더 심해요. 그죠? 이공계는 괜찮아요. 우리 같은. 오히려 이공계가 더 화끈해. 근데 정말 알고 보면 별거 없어. 인문계는 말장난이야. 네.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저도 이공계를 전공이라고 이공계는 기술이죠. 네. 근데 인문학은 보면 말장난이니까 줄 게 별로 없으니까 더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킨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대리운전도 시킵니다. 내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정치보다 더 썩었죠. 교육부가. 네. 기가 찰노릇입니다. 그러면서 정치계획, 교육계획 한다고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미래 사회는 바뀌어야 되겠죠. 예, 저는 바뀔 걸. 밤 2시 돼도 유부남이 대리운전하러 나온다니까요. 지도교수 뒤집어지면서. 가야죠. 그것도. 안 가면은 또 몇 학기 내려쳐 버리니까. 거기에다가 남녀간에 또 성 문제를 가지고 또 착취를 하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요번 이제 시간에는 이제 서머리 총정리 한번 할 건데 어떤 서머리를 하냐면 우리 그 책 드렸죠. 29페이지인가요? 25행에 대해서 쭉 24페이지네요.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거 나오죠? 자, 오행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특성. 요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안 짚어드렸는데 스스로 하시라고 안 짚어드렸는데 자, 요 목기 안에는 갑과 을, 그리고 화기에는 명과 정, 고기 안에는 무와 기, 금기에는 경금과 신금, 그다음에 수기에는 인수와 인수. 자, 오행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써머리 해보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네. 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표현도 했고, 추나추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1번. 계절을 보게 되면 목은 어느 계절인가요? 봄, 예, 봄이 되겠죠. 자, 화는 무슨 계절입니까? 여름. 예. 첫 번째 문제는 상당히 쉽죠. 예. 세 번째 토는 뭐죠? 토는 환절기. 없어. 네, 환절기라고 했죠. 각각의 환절기. 계절에 배속되니까. 그러면 어디인가요? 가을, 가을이죠. 자, 수는 어느 계절이죠? 겨울, 겨울을 의미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상당히 쉬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봄은 어떤 방향이 나올까요? 태양이 떠오르는 봄. 어이, 박수! 아. 역시 똑똑하시네. 대단하십니다. 아니, 와, 이 진짜 천재반만 모이신 것 같아. 이건 거의 하버드 수준이에요. 와, 동쪽 맞습니다. 와, 태양이 뜨니까. 정말, 이게,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죄송합니다. 구라도 천재 친 거예요. 머리가 좋아야 정말 리얼한 구라죠. 그건 구라라고 할 수 없어요. 비법이죠. 우리가 말하는. 근데 저렇게 웃으면서도 이런 그 심오한 진리를 탁 던질 수 있는 저런 멘트는요, 상당하신, 예. 천재시네요. 동쪽입니다. 자, 내 사주가 목기가 없어요. 목의 기운이 약해요. 목이 근데 꼭 필요해요. 내가 화인데, 화의 기운이 약하니까 목생화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럴 경우 어느 방향으로 이사 가야 돼요? 가시나. 옷은 어떤 색깔 입어야 돼요? 청색. 같은 청색으로. 같이 적어드릴게요. 풀을 청자, 청색이죠. 네. 기운의 어떤 느낌으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푸른색을 보면서 푸른 기운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 할 수 있다는 기운 자체가 나를 미치게 만들어서 그 기운을 전달하니까 파란색만 봐, 파란색만 봐, 파란색만 보이면 내가 힘이 나로 암시가 돼요. 그래서 기도문도 필요한 거고요. 제가 했잖아요. 수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밝은 데 간다, 어두운 데 간다? 만 찾아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기운이 날 부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 팔자를 알고 가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자, 여름은 어디입니까? 남쪽이죠. 여름 색깔은 활활 타오른 풀과 같으니까 어떤 색깔이죠? 붉은색. 자, 토기는 어떤 색깔일까요? 토기는 누르꾸리아의 황색이죠. 흑색깔입니다. 황색. 그리고 방향은 어디지? 중앙토죠. 중앙이다. 까지 아시겠죠? 가을은 어느 방향이신가요? 가을은 서쪽. 네, 서쪽. 머릿속에 이런 것들은 기본이니까 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서쪽. 그 다음에 색깔은 어떤 색깔이죠? 흰색, 백색, 흰색. 아까 놓치고. 흰색이라는 표현보다 원래 백색이 가깝습니다. 네, 백색. 금의 색깔이 백색, 네, 하얗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겨울은 어느 방향이죠? 북쪽이 되겠죠. 색깔은 시커머니까 검정색이죠. 검정색. 네. 지금 쓰신 방향이 우리 본래 조상들이 했던 방향입니다. 네. 동남서북이, 동서남북이 아니고 이건 서양식이고 네. 우리 조상들은 동남서북으로 썼어요. 뭔가 정말 역시 경륜이 있으신 분이니까 뭔가 달라도 살아있는 이론을 주시는 우리 옛날에 자 정말 그대로입니다. 봄, 여름, 네. 동남서북. 저분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까도 천재적인 멘트를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정말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실제로 우리 옛 조상들은 다 이대로 쓰신 거예요. 시간도 어떻게 자시에 보자, 묘시에 일어나지 이런 식의 실제로 몇 시라는 표현을 안 썼고 이런 어떤 글자에 자시, 묘시 이런 식을 썼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잊고 살거나 망각한 겁니다. 사실은. 표현 아주 좋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적어드린 건 뭐냐면은 당연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대로 우리가 말한 그대로 순리대로 적어드린 거예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추동이라고 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숫자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숫자. 목의 숫자는 뭐죠? 38.
그죠? 자, 홀수인 3은 간목이 되겠죠. 양은 홀수입니다. 양이 홀수예요. 그러니까 3자는 간목이 되고 8자는 음수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것도 이해를 하시고.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화는 뭐죠? 2, 7화. 그러니까 2가 정화되겠죠. 음이니까 2가 정화가 되고 7이 병화가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토는 뭐죠? 토는 0과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토와 수가 이게 조선시대 훈민정음이 이 천원, 지원, 인원이라고 하는 삼라만상의 기운을 가지고 지은 글자가 훈민정음이에요. 그래서 훈민정음에 보면 훈민적인 이제 은혜본이 있고 해례본이 있는데 그걸 일본 애들이 손을 댔어요. 이 역사 왜곡을 참 일본 애들이 참 그래가 나쁜 놈들이야 이게. 한 나라를 깡그리 그냥 그러고 우리가 말하는 그 국토에 중요한 맥이란 맥에 가면 쇠를 다 박아놓은 이유가 그게 없다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땅도 숨을 쉰다는 거지. 당연하지. 그래서 작물이 땅에 보면은 좀 작은 돌멩이라도 있는 자갈밭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있고, 그죠? 대추나무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삼나무, 인삼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 땅의 기운이. 그걸 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162 토다. 05가 토다. 이런. 이게 좀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지금도 아직 의견을 못 내리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옛날에 넘어온 걸로 5월 본래로 넘어온 토는 05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05. 그 다음에, 수는, 자, 금은 4하고 9고요. 숫자가 4, 9입니다. 토는 0은 무토겠습니까? 기토겠습니까? 기토겠죠. 5가 무토죠. 그죠? 이 정도는 아시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다음에 금은 9가 경금이고 신금은 4다. 이렇게. 그 다음 일육수. 요 1은 인수고 6은 개수다. 그죠? 자, 숫자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훈민정음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글자 한번 알아봐야죠. 자, 글자. 우리 닷소리, 홀소리, 예, 아야, 어여, 우유, 우유, 이런 기역년, 뒷글, 열면, 미역, 시연, 이연, 자음, 모음, 14자, 총 28자죠? 예, 28자. 저도 참 훈민정음 하지만 예전에 다 외하고 떡 까먹네요. 자, 목이 갖고 있는 글자, 목에서 나오는 글자가 뭐가 있을까요? 기역. 기역. 자, 여러분, 오행으로 이름 지으실 때, 이 중요합니다. 요즘 이름 성명하게 보면 오행으로 지어요. 왜냐하면 듣기 좋아라, 그리고 기운 자체가 오행스러워라예요.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옛날 획수로 짓고 하는 건 한자를 통해가지고 고전의 한자를 중시했을 때 쓰지만 요즘은 이름의 뜻과 그런 분들이 이름을 보면 이름이 순자야 이제 옛날에 보면 다 여성분들은 자자를 붙이잖아요. 그죠? 이불로 패태식인 거나 마찬가지죠. 안 좋으라고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일본 꽃자 그러니까 하여튼 네.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데 그 전에는 없었어요. 우리 네. 자자 쓰는 자자가 없었군요. 그러니까 미약고 이런 그 의미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글자를 오행으로 쓸 때 이런 목이 필요하면은 기역을 써야 되고요. 자, 성씨가 청에 성씨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에 중성부가 있죠. 그 다음에 후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생의 원리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름 지을 때는. 그럼 내가 성씨는 타고나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옛날처럼 우리 어른들이 말하자면 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예인들이야 성씨를 바꿔갖고 있었지만 그것도 가명으로 썼지만 제가 채씨면 채가니까 채씨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채씨라는 글자는 금의 글자이기 때문에 치어서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 기운이. 그래서 집안에 내력이 있는 거예요. 김씨면 기역, 목의 기운을 타고나.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훈민정음이 다 그런 뜻의 기원을 하고 있고 그 훈민정음조차도 옛날에 삼원이라고 해서 천원, 땅의 기운, 지원, 사람의 인간의 기원, 인원, 근원 원자를 씁니다. 원자일 때.
천원, 지원, 인원 이 원칙에 의해서 다 지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천지인의 원리에 의해서 국민연금을